바세린으로 고령 남성 활력 되찾는 법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권리지만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이야기는 제가 제 경력 동안 정말 여러 번 직접 목격해 온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많은 고령 남성들이 약을 떠올리기 전에 아주 간단한 방법을 먼저 선택했고 그들은 더 자연스럽고 더 부드럽고 더 오래 가는 방식으로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왜 그 방법이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더 건강해지고 더 자신감 있게 중년의 삶을 더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곧바로 시도해보고 싶어질 거라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30여 년 동안 남성 성기능과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온 이호선입니다. 그 30년 동안 저는 성공한 사업가부터 존경받는 대학 교수,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즐기는 평범한 남성들까지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제 앞에 앉으면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걱정을 안고 왔고, 때로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바닥을 한참 바라보고, 어떤 분은 어색하게 웃고, 어떤 분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예전처럼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두려운 말입니다. 오랜 임상 관찰을 통해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의 남성들은 문제의 원인이 그곳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위가 약해졌고 망가졌고 더는 회복할 기회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 심리를 저는 이해합니다. 몸이 변하면 우리는 쉽게 특정 부위의 원인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설명받지 못하는 사실은 원인이 항상 내부 깊숙한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 문제는 바깥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사소해서 잊히기 쉬운 것, 바로 민감한 부위의 피부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부위의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경 말단의 민감도가 점점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면 마찰이 커집니다. 마찰이 커지면 감각이 쉽게 무뎌지고 신경신호 전달이 약해져 자연스러운 반사가 떨어집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첫 번째 도미노가 피부 건조와 높은 마찰이면 그 다음부터는 감각 감소, 반응 둔화, 불안 증가, 몸의 긴장, 그리고 결국 발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저는 65세 남성 환자 김철수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엔 아내가 살짝만 닿아도 바로 자연스럽게 반응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애써도 예전 같은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피부와 감각 수용체의 역할을 다룬 의학 연구들을 떠올립니다. 젊을 때는 마찰이나 피부 건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때는 몸도 건강하고 피부도 촉촉하며 탄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작은 요소들이 오히려 치명적인 요인이 되어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 번의 실망, 여러 번의 자책, 여러 번의 회피를 겪고 나서야 자신감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요. 다행히 과학은 발전했고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연구팀과 전문 기관들이 주목할 만한 결론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남성 기능이 단순히 혈류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감각의 민감도를 유지하며 마찰을 조절하는 것 역시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 남성의 경우 피부와 감각과 관련된 요소들이 발기 유지 능력의 40% 이상을 좌우할 수 있다고 확인됩니다. 40%는 매우 큰 수치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한 방향만 집중하고 다른 기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과정에서 아주 단순한 조언을 자주 합니다. 바깥 환경부터 더 유리하게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민감한 부위를 관계 전후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관리할 때 작은 도움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확실한 차이를 느낍니다. 마찰이 줄고 감각이 살아나고 편안함이 커지며 몸이 긴장하지 않으니 혈류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반응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느낌은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물건에서 나온 뜻밖의 비밀, 그리고 이제 그 도우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세린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 이미 하나쯤 있는 그 바세린입니다. 침대 옆 서랍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화장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 상비약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겨울에 손 트는 데 바르거나 입술이 마를 때 바르거나 팔꿈치 같은 부위를 보습하는 데만 써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이 평범한 제품이 중년과 고령 남성에게 편안함과 감각을 크게 높여주고 그 결과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 남성 건강 이야기의 바세린이라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놀라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라는 것은 이렇게 저렴한 것이 너무 오랫동안 외면받아 왔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이 효과를 내는 이유는 기적의 약이어서가 아니라 작동 원리가 단순하지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민감한 부위의 피부는 자연 보습이 줄어 건조해 부드러움이 사라집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마찰이 증가하고 불편감이 생기며 반응이 떨어집니다. 바세린은 얇은 막을 형성해 수분을 잡아주고 마찰을 줄이며 피부 표면의 작은 손상을 보호하고 환경이 덜 가혹해지기 때문에 감각 수용체가 더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래된 바이올린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나무가 건조하고 표면이 벗겨지면 줄도 맑은 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적당히 오일을 발라 미끄러움과 수분이 회복되면 소리는 다시 더 따뜻해집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고 마찰이 줄면 편안한 감각이 돌아오고 생리 반응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국제의학 보고들에 따르면 피부의 수분 유지가 잘 될 때 감각 수용체의 반응 능력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으며 최대 곰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부 조건만 좋아져도 감각이 거의 절반 가까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찰이 줄어들면 발기 유지 시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10분 정도 유지됐다면 13분까지 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년 남성에게 그 3분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만족도가 달라지고 심리가 달라지고 자신감이 달라질 만큼 충분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세린이 만드는 얇은 막이 피부의 미세 손상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손상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피부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더 예민하게 만들고 불편감을 키우며 불편감이 커지면 긴장도 커져 자연 반응이 더 빨리 꺼져 버립니다. 피부가 보호되면 긍정적인 순환이 시작됩니다. 보호가 잘 될수록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할수록 반응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반응이 자연스러울수록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저는 바세린이 일부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혈류를 억지로 자극하는 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세린은 더 섬세하게 작동하며 더 장기적인 기반을 목표로 합니다. 몸이 잘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감각을 뚜렷하게 하며 부담 없이 지속력을 돕습니다. 요란하지 않고 과장되지 않지만 꾸준히 여러분을 도와주는 조용한 조력자와 같습니다.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올바른 사용 방법, 황금 섭취법. 다만 좋은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올바른 사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남성들이 그냥 바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렇게 하면 이 방법의 진짜 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순서로, 어떤 리듬으로 하느냐입니다. 제대로 하면 몸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제가 자주 안내하는 5단계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각 단계는 의미가 있으니 가능하면 빼먹지 마세요. 1단계, 회음부 준비. 첫 번째 단계는 회음부 준비입니다. 회음부는 음낭과 항문 사이에 있는 피부 부위입니다. 매우 민감하고 골반 부위 순환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손끝에 콩알만한 아주 소량의 바세린을 덜어 이 부위에 부드럽게 바르세요. 동작은 정말 가볍게 얇은 막을 덮듯이 해야 합니다. 세게 누르지 말고 서두르지 마세요. 목적은 처음부터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만들고 마찰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래된 나무 문을 열 때 경첩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천천히 윤활을 해줘야 하듯이요. 바세린은 손에 온기를 만나면 부드러워지고 서서히 세우며들어 이 부위를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단계, 미세 순환 자극. 두 번째 단계는 아주 부드러운 미세 순환 자극입니다. 얇은 막이 만들어졌다면 손가락 두 마디를 이용해 회음부를 작은 원을 그리며 천천히 일정하게 문지르세요. 빠를 필요도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대로 하면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따뜻한 물줄기가 아래로 흐르는 느낌 같다고 표현합니다. 국제 연구들에서는 이런 형태의 부드러운 자극이 신경계 활동을 최대 35%까지 높일 수 있다고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과도한 기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은 동작도 올바르게 하면 실제 생리 반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3단계, 음경 감각 깨우기. 세 번째 단계는 음경 부위의 감각을 천천히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게 할수록 좋다고 착각하지만 고령층에 필요한 것은 섬세함입니다. 바세린을 아주 조금만 더 덜어 손으로 뿌리 부분을 가볍게 감싸고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세요. 바세린이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작은 감각 신호를 더 잘 느끼게 하고 피부의 수용체가 다시 깨어날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더 따뜻하고 편안해지며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응이 시작되는 느낌이 온다고 말합니다. 4단계, 호흡 결합. 네 번째 단계는 호흡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이 상관없다고 생각해 건너뛰지만 실제로 호흡과 순환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회음부를 아주 살짝만 눌러 몸에 집중해서 순환하라는 신호를 주고, 내쉴 때는 힘을 풀고 이완한 다음 같은 리듬으로 이어가세요. 어떤 연구에서는 올바른 호흡만으로도 혈류를 약 25%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바세린으로 마찰을 줄인 상태에서 호흡을 결합하면 근육 피로가 줄고 신경신호 전달이 더 좋아집니다. 70세 환자 한 분은 5분만 했는데 안쪽에서 따뜻한 불이 올라오는데 아주 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뜻해지고 이완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5단계, 에너지 흐름 연결. 다섯 번째 단계는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회음부를 준비하고 미세 순환을 자극하고 감각을 깨우고 호흡까지 결합했다면 갑자기 멈추지 마세요. 동작을 끊기지 않게 이어가십시오. 회음부에서 시작해 뿌리로 그리고 위쪽으로 호흡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이 단계의 의미는 신경계와 혈관계가 연속적으로 반응하도록 해서 맥이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몸이 또렷해지며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저는 과거에 한때 젊은 시절을 자랑하던 60세 남성이 반응이 돌아오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그는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희망을 봤다고 했습니다. 보셨다시피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신비한 비법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기전, 즉 마찰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하며 감각을 회복시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돕는 접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서를 지켜 제대로 하면 많은 분들이 첫 시도에서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몸에는 반응할 능력이 있는데 그동안 환경이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고령 남성을 위한 지속력을 30% 이상 유지하는 비결 하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또 한 가지 유지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반응을 시작하는 것 자체보다 얼마나 유지하느냐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은 괜찮은데 몇 분 만에 꺼져버려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는다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핵심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유지력을 높이려면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고령의 몸에 맞는 리듬과 압력 조절이 필요합니다. 물을 끓이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빨리 끓지만 빨리 마릅니다. 불을 적당히 유지하면 천천히 데워지면서 안정적으로 오래 갑니다. 고령의 몸도 같습니다. 회음부와 뿌리 부위가 충분히 따뜻해졌다면 바세린을 아주 조금만 더 발라 보호막을 유지하고 마찰을 계속 줄여주세요. 핵심은 자극을 갑자기 끊지 않고 빠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면 감각이 빨리 소모되고 근육이 피로해져 반응이 쉽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일정하고 부드럽게 인내심 있게 하면 몸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뿌리 부위나 회음부를 아주 살짝만 눌러 신호를 주고 내쉴 때는 힘을 풀어 이완합니다. 이것을 2분에서 7분 정도 반복하세요.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간이 핵심입니다. 급하면 몸이 안정적으로 열을 올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천천히 하면 아래쪽이 난로처럼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유지력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62세 남성 한 분은 예전에는 너무 애써야 했는데 이 방법을 쓰니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힘을 줄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 우리가 가장 원하는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고 오래가고 지치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근육 긴장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반 근육이 더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져 혈액을 유지하는 능력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마찰을 줄여 불편감 때문에 근육이 힘을 태우는 상황을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마찰 감소가 피로 감소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어떤 환자는 예전에는 중간에 너무 피곤해져 계속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오지 않아 멈춰야 했는데 제가 안내한 방식대로 하니 끝까지 버틸 수 있었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했으며 아내도 더 만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할 때 남성 기능에서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 그럼에도 저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주의 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1. 양 조절 실패 첫째, 바세린을 절대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목적은 얇은 막을 만드는 것이지 모든 것을 지나치게 미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감각 수용체가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해 오히려 감각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두꺼운 장갑을 끼고 비단의 부드러움을 느끼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바르면 보호막이 부족해 마찰이 여전히 높고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한 번 사용할 때 가장 적절한 양은 보통 콩알 하나 정도입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2. 통증 무시 둘째, 회음부나 민감한 피부 부위에서 통증, 강한 저림, 비정상적인 불편감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참고 계속하지 마세요. 그것은 몸이 맞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 워밍업 생략, 특히 60세 이상은 준비 단계 없이 처음부터 강하게 자극하면 안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혈류가 안정되지 않아 반응이 쉽게 빨리 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혈관 질환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경 민감도와 조직 회복 능력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으므로 더더욱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저는 현실에서 자주 보는 사실도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바세린을 사서 바로 쓰지만 일주일쯤 지나 효과가 없다고 포기합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보면 대부분 흔한 실수를 하나 이상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두껍게 발라 감각이 크게 떨어지고, 어떤 분은 너무 적게 발라 마찰이 그대로이며, 어떤 분은 조급해서 준비 단계를 건너뜁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최소 5분에서 10분은 워밍업에 투자하라고 강조합니다. 몸은 스위치 켜면 바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꾸준함 부족 또한 큰 실수는 충분히 꾸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하게 만들었지만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수분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신경 수용체가 깨어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심리도 안정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저는 최소 2, 3주 정도는 꾸준히 해보고 평가하라고 권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의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한 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입니다. 너무 빨리 실망하지 마세요. 5. 바세린 종류 선택 오류. 또 다른 실수는 바세린 종류를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향료, 색소, 부가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민감한 피부는 더 얇고 자극에 취약합니다. 가능한 한 가장 순수한 제품, 흰색, 투명 또는 무색에 가깝고 무향이며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향료와 색소는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불편감이 생기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떨어집니다. 그러니 성분표를 확인하고 가장 단순한 제품을 고르세요. 6. 호흡 결합 무시. 많은 분들이 올바른 호흡 결합도 놓칩니다. 바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했듯 호흡은 순환과 신경계와 밀접합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긴장이 줄고 혈관이 자연스러운 기전으로 더 잘 열릴 수 있습니다. 호흡 조절만으로도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가 약 20%늘 수 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중요한 효과의 일부를 스스로 놓치는 셈입니다. 7. 약 같은 즉각적 효과 기대. 그리고 또 하나, 약처럼 즉각적인 느낌을 기대하지 마세요. 바세린은 약이 아닙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파란 알약처럼 몇십 분 안에 억지로 반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몸이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기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더 안정적이고 제대로 사용하면 위험도도 적습니다. 8. 위생 소홀. 제가 반드시 강조하는 실수 하나는 위생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사용 전에는 미지근한 물과 순한 제품으로 부위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뒤에 바르셔야 합니다. 땀이나 먼지, 오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히 바르면 자극이나 염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방법을 5가지 일반적인 성기능 강화 방법과 비교. 어떤 분은 제게 묻습니다. 그럼 왜 약을 써서 빨리 해결하지 않나요? 그 질문은 이해합니다. 약은 의료 지시에 따라 특정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비용이 들고 두통, 어지럼증, 얼굴 홍조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남용하면 심리적으로 의존하기도 합니다. 반면 바세린은 저렴하고 몇천 원으로도 꽤 오래 쓰며 올바르게 쓰면 위험을 비교적 줄이면서 바깥 환경의 기반을 개선하는 방향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심각한 질환이 있다면 의학적 치료를 무시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 속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드럽고 기본적인 단계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허브 오일 같은 마사지 오일과 비교하면 일부 오일은 모공을 막거나 자극을 주거나 산화되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반면 바세린은 안정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갖고 있고 변질이 비교적 적으며 오랫동안 피부 관리에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상업용 윤활제와 비교해도 많은 제품이 향료, 보존제 또는 마취 성분을 포함할 수 있어 고령층에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이 단순하고 관리가 쉬운 선택을 원한다면 순수 바세린이 더 통제하기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식품과 함께하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강조합니다. 바세린은 어디까지나 바깥에서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면 안에서부터의 영양도 함께 해야 합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은 공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국소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고 전반적인 접근이 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중장년층이 익숙한 식품들을 예로 들어 왜 도움이 되는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국 인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삼은 오래전부터 기력 보강, 피로 감소, 순환 보조를 목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꾸준히 섭취했을 때 특정 대상군에서 활력과 성기능이 약 30%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생삼, 건삼, 인삼차 등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꾸준히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세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힘입니다. 흑마늘, 한국에서 매우 흔한 식품입니다. 발효 과정 덕분에 항산화 성분이 늘고 매운 냄새가 줄어 먹기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반적인 지구력과 혈관 보호를 돕는 용도로 선택합니다. 체질에 따라 하루 2, 3쪽을 먹거나 즙 형태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굴, 눈여겨볼 만합니다. 굴에는 아연이 들어있는데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 과정, 신경 전달, 근육 기능과 관련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피로감과 지구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당 3조 개 정도의 굴만으로도 아연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선하고 깨끗한 공급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타민 E 풍부 식품,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시금치, 브로콜리, 좋은 식물성 오일 등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 보호와 순환 보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견과류를 한 줌 정도, 많지 않아도 좋으니 꾸준히 먹으라고 자주 권합니다. 물. 음료는 무엇보다 물이 중요합니다. 하루 최소 2L는 마셔 혈액 점도를 낮추고 순환을 돕도록 하세요. 녹차. 항산화 성분 덕분에 좋으며 하루 1, 2잔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술은 남성 호르몬을 낮추고 순환에 영향을 주며 간에도 부담이 되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도 적당히. 아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과하면 몸이 긴장하고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마찰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하는 관리와 안에서의 영양과 생활 습관을 함께하면 몸은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합니다. 평소 식사는 단백질, 채소, 복합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살코기, 달걀, 콩류의 단백질은 에너지와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현미, 오트밀,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튀김, 과자, 단 음식, 가공식품은 혈관과 전반적인 건강에 좋지 않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며칠 먹으면 바로 젊어지는 기적의 음식은 없습니다. 과장된 약속을 하는 광고를 믿지 마세요. 성 건강은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양,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제가 공유한 보조 방법들까지요. 한 가지가 빠지면 결과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 60대, 70대이고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감과 편안함,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려고 억지로 힘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돌보듯이 내 몸을 돌보면 됩니다. 부드럽게, 꾸준히, 인내심 있게, 그리고 한계를 존중하면서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어질 건강 콘텐츠에서도 계속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늘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려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나누거나 질문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가능한 읽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 행복과 넘치는 활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